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연산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연산자. 자, 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사칙 연산자라는 게 있고요. 사칙 연산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칙, 비교, 논리. 자, 사칙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산술 연산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사칙 연산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거예요. 자, 사칙 연산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나누기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나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나눈 몫을 출력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는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녀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10을 3으로 나누면 뭐예요? 3.3333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예요? 1이죠. 그죠? 그래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것과 나눈 몫을 출력하는 나누기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그러면 연산을 해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10 플러스 20, 당연히 뭐 나와요? 30 나오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아는 것들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30 빼기 5 했어요. 25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 곱하기 10 했어요. 당연히 뭐 나와요? 100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나누기를 해볼 건데 10 나누기 3을 했어요. 그럼 뭐 나올까요? 자, 3.333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10과 3은 데이터 타입 중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자바에서는 정수하고 정수를 연산하면 그 결과가 우리는 실수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와 정수 연산은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정수가 나온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값을 연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면 되냐면 실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수로 바꾸면 뭐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이 실수가 돼도 되고, 3이 실수가 돼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실수와 실수 연산은 뭐가 된다? 실수와 실수 또는 정수와 실수 연산은 뭐가 나온다? 결과가 실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정수와 정수 연산했는데 강사님 이거 실수 아닌가요? 근데 뭐라고요? 정수하고 정수 연산은 우리 머릿속에는 실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정수 연산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뭘로 처리한다? 정수로 처리한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일단 비교 연산자는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데, 자, 결과값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참과 거짓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그렇죠. true, false를 하죠. 말 그대로 true, false예요. true, false. 자, true는 뭐예요? 참이죠. 그죠? 참. 그 다음에 false라는 건 뭐예요? 거짓이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이제 출력하는 게 true, false. 아까 true, false는 게다가 뭐라 했어요?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논리형 데이터 타입. 자,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상. 그 다음에 초과. 그 다음에 이하. 그 다음에 미만. 자, 우리가 같다를 이렇게 배우지만 자바에서는 같다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느낌표 이렇게 써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무조건 꺽쇠 왼쪽이에요. 꺽쇠 오른쪽에 두지 마세요. 오른쪽에 두라는 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 그냥 화살표. 화살표. 꺽쇠는 무조건 왼쪽. 그래서 얘를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초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한다? 이하. 그 다음에 얘는 미만.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같다. 그 다음에 얘는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자, 요거 주석 좀 걸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한번 쓰세요. 자, 제가 여기다가 5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크진 않지만 크거나 같다. 그죠? 아니, 같진 않지만 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다? 얘는 true가 나와. 보이죠? true.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써서 크다. 당연히 뭐 나오고 있어요? 크다라 했으니까 당연히 true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3, 1. 자, 그러면 작거나 같다. 뭐예요? 그죠?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작다. 당연히 뭐가 나온다? false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1과 1은 같다. 당연히 뭐 나와요? true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과 1은 같지 않다라 썼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온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값들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비교연산자다. 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논리연산자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거, 그 다음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자, 각각 뭐냐면 얘를 엔드 연산자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5월 연산자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요 파이프 기호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원달러 기호 백스페이스 밑에 걔를 2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 기호가 2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느낌표를 뭐라고 하냐면 난 연산자라고요. 난 부정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엔드 연산자는 뭐냐면, 자,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결과는 참이다. 근데 좀 달라요, 한쪽이. 양쪽에 비교한 결과 값 중. 자, 값 중이라는 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값 중 하나라도 거짓이면 결과는 거짓이다.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얘도 마찬가지 주석 걸고. 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자, 10은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다 end, shift 7 2번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M% 이렇게 2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5와 5는 같대요. 자, 그러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뭐예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end이기 때문에 그리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3은 10보다 크고, 10은 3보다 크고, 5는 5와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행하면 true가 나온다. 보이죠? true. 근데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왔어요. 자, 10은 3보다 작다. 그럼 뭐예요? 펄스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5월 연산자가 있는데 얘는 반대입니다.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거짓이면 결과는 거짓이다. 자, 근데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 중 하나라도 뭐다? 참이면 결과는 뭐다? 참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자, 10은 5는 7보다 크고, 그죠? 7보다 크고, 그 다음에 5월 연산자, 그 다음 1은 1과 1 같지 않다. 자, 그러면 둘 다 거짓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실행하면 뭐가 나와요?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쪽이라도 참이 나왔어요. 5는 7보다 작다. 그럼 뭐가 나와요? 당연히 그렇죠. true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다? not이 있다. 자, 얘는 뭐냐면 그냥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부정을 의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true. 근데 느낌표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다? true가 아니다라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true가 아니다라 해석했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실행하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false.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소가로 쓰고 느낌표 썼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 우리 계산하면 소가로부터 계산해요? 바깥쪽부터 계산해요? 그렇죠. 소가로 안쪽부터 계산하죠. 그럼 방금 위에서 true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였어요? false였죠. 그럼 false가 또 false가 아니래요. 그럼 뭐 나오는 거예요? true 나오는 거예요. 자, 보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1이라 썼어요. 근데 여기다가 느낌표 붙였거든. 근데 이거 실행하면 C언어 배우신 분들은 요게 지금 1이 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바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안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안 된다. 왜냐면 자바는 정확하게 타입을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일치.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C언어 배우시는 분들 헷갈릴까봐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게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책, 비교, 논리 이렇게 배웠는데 연산자는 참고로 뭐가 있냐면 연산자 우선 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소가로 계산,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더하기하고 빼기만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앞에서부터 계산한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중에서 곱하기가 있어요. 그럼 뭐부터 계산해요? 곱하기부터 계산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연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연산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뭐냐면 4층 연산자.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사칙, 비교, 논리 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연산자를 한번 제가 여기다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10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엔드 연산자. 엔드 연산자 쓰고 여기다가 투루. 투루라 쓰고 그 다음에 투루와 뭐라 쓸까요? 투루랑 5월 써볼까요? 5월. 자, 이런 식의 코드가 있대요. 그러면 요거 어디서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부터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10 더하기부터 먼저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15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처음에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그죠? 비교 연산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자, 15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뭐예요? true죠. 그죠? true. 그 다음에 뒤에 계산해야 되니까 10은 5보다 작다. 뭐예요? 그죠? false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럼 true and true네요. 그럼 뭐예요? 그죠? true죠. 그 다음에 이제 false. 그럼 마지막 연산된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true or true니까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에 맞춰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연산자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